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돋보기 임평수입니다. 여러분은 정치인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최고의 재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덕성, 성실성, 능력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오늘 모실 두 분은 감히 제가 보직인데 이 모든 걸 갖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시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의원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자 의원님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셔야될까요? 제가 처음부터 너무 부담 드렸나요? 도덕성과 성실성과 능력을 모두 갖추신 분들이다. 맞는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예, 뻔뻔한까지. 화기애애하고 좋은데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시고 본격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네, 카메라 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위원회 군포 출신 김경자 의원입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군포 시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과천 출신의 배수문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TV로도 가족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무더운 여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분 그 카메라 돌기 전에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이야기 나누시다가 갑자기 카메라 보니까 너무 진지해지셨어요. 아, 진지해? 원래 진지한 사람인데. 제가 두 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두 분의 의원님이신데 감사합니다. 배수민 의원님은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기에 참 동네 예. 교회 형님 같은 그렇게 그런 느낌이고요. 우리 네. 김경재 의원님께서는 큰 엄마 같은 포근한 그런 인상을 늘 주세요. 네. 네. 마음에 드시나요, 표현이?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지역구가 다르시잖아요. 예. 배수민 의원님께서는 과천, 김경재 의원님은 군포가 네. 이렇게 지역구신데 지역구도 상임위도 다르지만 두 분이 묘하게 분위기가 좀 닮으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떤 사이신지요? 위원장님 먼저 말씀. 예, 우리 바로 군포가 과천과 인접해 있고요. 예. 또 저희 사석에서는 누님하면서 되게 친하게 지내는 의원님이십니다. 지난번에 또 누리과정 때 같이 데모됐던 기억이 있어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같이 아. 1인시. 예, 네네. 그 지방 재정 압박하는 누리과정 좀 해결해 달라고 청와대 앞에서 같이 시위했던 경험도 좀 같이 있습니다. 시위 동기. 그렇게 볼 수 있나요? 네. 배수문 위원장님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능력과 도덕성과 성실함을 모두 갖추신 진짜 네. 의원님이시라 아까 제가 동의한 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배수문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정말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존경하는 의원님이시고 위원장님이시고 네. 또 거기에 우리 공통점이 또 있는데요. 네. 배수문 위원장님이 이제 우리 의정기독회? 예, 기독의정회 이제 회장님이세요. 그리고 또 장로님이시고. 네, 그래서 더 존경합니다. 제가 아까 표현이 맞았군요. 동네 저 교회 형님 같으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서로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흔히 말해서 예능 프로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배수문 의원은 땡땡 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네. 네. 배수문 의원님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신뢰할 수 있는 네. 사람이다. 신뢰. 좋은 단어 나왔습니다, 의원님. 김경자 의원은 땡땡한 사람이다. 예, 너무 약사 회장님 하실 정도로 네네. 되게 전문가시거든요. 네네네. 그처럼 푸근하십니다. 네. 모든 면에 좀 스마트한 것 같아요. 우리 스마트한 의원님. 스마트한 네. 김경자 의원은 스마트한 의원, 스마트한 의원님과 신뢰할 수 있는 의원님 두 분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정도포에서 두 분을 모신 지가 이제 1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르죠. 그동안에 이제 구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에 정말 많은 성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참 이거는 정말 뿌듯했다. 특히 배수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그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장 맡고 계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뭐 성과가 있다고 보세요? 기획재정위원회가 이제 선임위원회라 할 만큼 경기도 도정을 이끄는 가장 핵심 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2040 경기 비전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 가장 기억에 남고요. 네. 2040년에 경기도는 어떤 모습일까를 가지고 연구원이 주축이 되고 모든 도민이 참석하는 토론회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경기도시공사장과 경기연구원 원장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서
청문회를 해본 거죠. 인사청문회. 경기도에서 도입을 한 건데 지방정부로는 처음이죠. 예, 그랬던 게 가장 좀 기억에 남고 네. 그 외에 뭐 2년 동안 좀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우리 개성공단이 2월 10일인가요? 네. 전면 폐쇄로 인해서 개성공단이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거기 입주해 있던 기업인들과의 대책 문제를 가지고 토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올 초에. 그것도 좀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네. 통일을 위해서 좀 더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을 위해서 가장 먼저 신경 쓰고 계획하고 해야 하는 위원장으로서 네. 많은 것이 기억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김경자 의원님께서도 지난 2년 동안 참 많은 시간 보냈잖아요.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우리 지난 한 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힘든 시기를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또 약사이기도 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메르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제일 좀 기억에 남으면서 경기도에서 그 대처를 잘 했잖아요. 네네. 도립병원에서 환자를 수용하고 그러면서 빨리 어떻게 보면 종결을 시킨 거죠. 경기도에서는. 그게 기억에 남고 그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은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되짚어보는 계기도 된 것 같아요. 의료 쪽에서.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은 원내 감염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문화는 문병. 누가 아프다 그러면 문병 가는 문화, 그게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돼 왔었고, 네네. 감염의 위험이 사실은 좀 감염에 노출돼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간병인 문화 그런 게 있었는데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인식이 좀 확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도립병원에서 이제 포괄간호 서비스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금 그거를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포괄간호 서비스를 실행했을 때 사실은 장점이 지금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고 하면 이제 가족들이 가서 간병을 하든가 아니면 간병인을 써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다 맞벌이하고 바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담이 많이 가고 또 간병인을 쓰자니 하루에 7, 8만 원 정도의 간병비 부담이 있었는데 포괄간호 서비스를 실행하면서 사실은 간병비를 한 10분의 1로 이제 줄일 수가 있는 효과가 있고요. 또 가족들이 수고하는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점이 기억에 남아요. 경기도가 메르스를 잘 극복하고 대응했던 것뿐만 아니라 향후에 간호 서비스도 많이 이렇게 네. 다시 바라보게 되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정착이 됐군요. 그러면서 그 포괄간호 서비스 제도가 많이 확산이 된 것 같아요. 다른 네. 큰 병원에서도. 그래서 얼마 전에 주민을 만났는데 시어머님이 입원을 하셨대요. 관절 수술을 해서. 근데 그 포괄간호 서비스 그거를 받으니까 간병비 부담이 안 들어서 너무 편해요. 이러면서 우연하게 또 그 말씀을 해주시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포괄간호 서비스 제도가 많이 확산이 돼 있구나를 네. 느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입원했을 텐데 예. 저기 부모님 병원 안 오셨어요? 아유, 그러셨군요. 농담입니다.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군요. 제가 오프닝에서 예. 정치인의 자질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괜히 한 게 아니에요.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의원님들의 출석률을 조사했더니 총 128명 의원 중에 전반기 후에 100% 출석한 의원이 무려 5명.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우리 김경재 의원. 개근상 받으셨습니다. 예, 개근상. 야, 이거 굉장히 의회 활동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 이걸 보여주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김경재 의원님. 어떻게 됩니까? 개근상 타셨어요? 네. 사실,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 활동을 시작하면서 네. 제 자신한테 이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한 전반기 2년 동안은 의회에 성실하죠. 그러니까 의원총회, 의회 본회의장,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이제 회의, 또 상임위원회 현장 방문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빠지지 말고 이제 참석을 해야지만 네네. 의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빨리 그렇죠.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지역에 행사가 있든지 그럴 때는 갈등이 느껴지죠. 왜냐하면 그 지역 그렇죠. 시민들, 주민들을 뵙고 싶고 또 만나 뵈면 너무너무 반가운데 그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거는 있었지만 2년 동안은 열심히. 의회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자 하고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반기는 아까 열심히 하자 했는데 예. 후반기는데 안 하시려고요? 잘하실 거예요. 잘하실 거죠? 네, 성실- 후반기도 성실히 혹시나 그 학교 다닐 때도 계산들 하셨죠? 그렇죠. 예. 공부 너무 잘하셨어요. 약사님이시니까. 근데 배수민님 아까 굉장히 막 그 계산 하셨다고 하니까 막 쑥스러워하시는데 아닙니다. 한 번 배수민님 빠지셨죠. 한 번 빠졌어요. 네, 위원장님이시라 여 위원장님 너무 네. 바쁘시니까 아차 개근상. 그럴 것 아차 개근상 딱 하루 빠지셨어요. 네. 이 기록도 굉장히 큰 기록이잖아요. 하루 빠진 거. 와, 좀 아쉽기도 합니까? 하루 제가 8대 때는 개근을 했거든요. 4년간. 4년간 개근이요? 예, 근데 이제 9대 때 딱 하루 빠졌는데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 군대 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침 뭐 10시에 보통 열리는데 10시에 본회가 열렸으면 군대 가는 배웅을 안 하고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그날은 5시에 열리는 거였어요. 네네. 그래서 아들을 배웅하고 오면 되겠다 싶어서 내려갔는데 네네. 그 아들이 공군이어서 저 밑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시간이 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날 못 와서 제 스스로 약속했던 게 사실은 개근이거든요. 네. 그게 제일 성실함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조금 안타깝긴 한데 네. 앞으로 남은 날은 꼭 개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드님 공부는 저쪽 밑에 예. 어색해 진짜 좀 배우. 아 지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네네. 다음 달이면 제대해 벌써. 아 벌써요? 예. 진짜 빠르네요. 자 아드님이 중요합니까? 경기도가 중요합니까? 아유 경기도 중요하죠. 근데 아들은 사적인 영역이고요. 제가 아, 예. 과천 시민이 어쨌든 뽑아줘서 도율이 됐다고 하면 사적 영역은 조금 뒤로 미룰 수 있는 공적인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적 영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챙겨야 되겠죠. 네, 네. 우선해서 공적 영역을 챙겨야 되는 의무를 네. 부여받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 두 분 다 제가 예능으로 질문한 거를 다 되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예능인가요? 예. 자, 그래도 많은 의원, 아까도 김 의원님이 살짝 이야기하셨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본회의하고 예. 지역 행사들 겹치는 날 참 힘들거든요. 갈등. 예. 또 지역 살림 안 차린다고 또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참 고민하실 적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옆에 의원님. 고민은 하는데 저나 뭐 김 의원님이나 지역이 좀 가까워서 네네네. 융통성이 있는 한뭐 양쪽을 다 챙기려고 노력을 최대한 하고요. 네.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 하루에. 과천선, 예, 과천선. 왜냐면 이제 제가 발언하고 그다음에 좀 시간이 되는 때 좀 네네. 시간 내서 과천 행사를 좀 챙겨보고 그러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경기도 의회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더 집중하려고 했고 그렇게 했던 인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참, 이렇게 발빠르게 그 활동하는 거를 우리 주민 여러분이 잘 알아주셔야 되는데. 아쉽기도 아주 조금. 늘 부족하죠. 뭐 예. 주민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후반기 의회가 시작됩니다. 예. 후반기 의정 활동 방향과 각오 한 말씀. 와,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김유정 의원님. 저부터 할까요? 예. 아, 예. 고민되고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양한 경험, 다양하게 이제 그 의원의 활동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도 약간은 고민이 남아 있는데 그래도 경기도민을 위해서는 어떤 의원에서 하반기에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더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제 2년 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경험이 어느 정도는 이제 축적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남은 하반기를 활동을 한다면 그 전반기 때 쌓아진 경험들이 하반기 때는 좀 결실을 맺는 쪽으로 도민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래서 아마도 네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또 활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2년 더 네. 하반기 때도 네. 전반기 때도 열심히 하시니까 또 하반기 또 개그 좀 하시면서 아, 예. 열심히 펼쳐주시면 지역도 더 챙기면서 알겠습니다. 네. 지역 얘기도 살짝 좀 이따 하고요. 네. 배수배님은 경기특별도로 지정을 하고 경기도를 훨씬 더 국가 미래를 위해서 키워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좀 집중해 볼 생각이고요. 네. 제가 그동안 학업을 했던 게 이제 보건복지 이제 박사과정을 이제 마쳤는데 예.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돼서 지금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300만 원 얘기가 나왔고 국민투표 붙여졌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 국민들, 특히 도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얼마만큼의 복지 서비스를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도민들과의 합의, 그리고 의원들과의 합의, 그리고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의 합의를 통해서 네네. 도민들에게 줄 수 있는 복지 서비스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한 결정들을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하반기에 좀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합니다. 이것과 더불어 과천시에도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네, 위원장으로서 그때 못했던 거 조금 더 과천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미래 설계에 있어서 복지가 좀 중심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2040도 그거에 많이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예, 국민이 행복하고 도민이 행복한 게 뭔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네. 예. 이번에 우리 지역구 현안을 한번 짚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김영자 의원님 지역구가 이제 군포시예요. 네. 지금 카페 투표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군포에 위치한 네. 좋습니다. 네, 카페가. 좋습니다. 저 처음 와봤는데 너무 좋아요. 저도 처음 왔습니다. 너무 좋죠. 예, 군포시 현안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아. 해결하고 싶으신 거. 군포시는 사실 철쭉의 도시이면서 책 읽는 도시로 이제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국립문학관 유치가 한참 뜨겁게 논의되고 있어요. 그래서 군포에 국립문학관이 유치된다면 책 읽는 도시하고도 맞고 네. 또 군포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립문학관이 군포시로 유치되기를 시민들도 바라고 있고 다들 노력하고 계세요. 그리고 유치된다면 군포시는 교통의 뭐라 그럴까 요충지? 교통면에서 접근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전국에서 그 국립문학관에 찾아오실 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군포에 국립문학관이 유치되기를 네. 또 유치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군포하면 책 읽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철쭉공원에서 나왔거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진 찍으면 다 화보예요. 그곳에서 또 문학관이 살아 숨쉬면 또 책 읽는 재미. 좀 있으면 여름 아닙니까? 평소에 소나기 속에서 딱 읽는 너무 좋겠는데. 근데 언제 정도 뭐 결정이 예정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국회에서 결정이 돼야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심의도 거쳐야 되고 뭐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남경필 도지사님도 경기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실 거고요. 네네. 네. 경기도와 군포시가 맞서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포 국립문학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천, 배수민 의원님 과천입니다. 예. 과천시를 지역구로 두는 의원님이 이제 딱 한 분이세요. 그래. 외로우신가요? 외로울 땐 두 배목, 세 배목을 해야 외로울 때 되겠죠. 저를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함께 과천시의 어려움을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가장 큰 문제, 그 지방 재정 개편안 때문에요. 과천 불교부단체 포함되어 있거든요. 포함되지 않은 뭐 다른 시군도 걱정되는 부분인데 특히 불교부단체 포함된 6개의 시는 아주 뭐 시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죠. 계속해서 이제 단체장들께서 지금 시위하시고 예, 지금 이재명 시장님 단식 이제 푸셔긴 하셨지만 십몇칠간 하셨고요. 모든 시장님들이 다 항의 집회 다 하셨고 네. 지난주 토요일 날 또 그전 주 토요일 날도 저희는 마사야 앞에서 또 시위를 했었습니다. 이게 큰일이죠. 적으면 300, 많으면 400억 가까이가 2,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과천시 재정에서 네. 이게 이제 줄어들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요. 그동안 과천 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던
재정이 사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가장 핵심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보다 더 합리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답을 좀 내려주길 바라고요. 지금 국회의원님들이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대로 좀 잡아보겠다라고 좀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네네.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하고 또 시민도 지금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도 도의원으로서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2년 전에는 경기도에 맡겨놔서 제가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좀 불합리하지 않게 경기도에 가장 유리하고 불교부단체도 해가지 않도록 좀 막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챙기니까 네. 되게 힘드네요. 아, 그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또 해당된 그 예. 제도가 더욱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배승민이 문과에 이렇게 상처가 있는 게 그때 필요해서 잠을 못 주무시지 않나. 예, 조금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아, 네, 참 400억이라는 과천 다음을 잃어버리는. 그렇지 않아도 도의원 혼자라서 더 외로운데 맞습니다. 예, 해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힘을 합쳐서 예,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의전 돋보기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 이거 선수하는 시간이거든요. 선서. 예. 올해 김경자 배수무는 도민들을 위해서 꼭 이것만은 지키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자, 우리 김경자 의원님 선서하시고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런 두 가지 하셨습니다. 카메라 오시고요. 멋지게 씩씩하게 외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 김경 이렇게 아, 하고 좋네요. 예, 네. 좋은데요. 나 김경자는 경기도민과 군포 시민의 목소리를 잘 듣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 김경자는 국립문학관 군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10개 하십시오. 나 김경자는 3번 시내를 관통하는 4호선 지하철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가지 꼭 약속 네. 하셨으니까 지키셔야 되겠는데요.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텐데. 알겠습니다. 자, 배수민. 나 배수무는 이렇게 네, 해야 되죠. 예. 멋지게. 예. 나 배수무는 경기도민과 가천 시민이 부여한 도의원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도의원의 직무 네. 위임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민의 권리, 도민의 권리를 최대한 지켜달라고. 그걸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맞고요. 과천시 현안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에 뛰어왔던 것 이상으로 네. 더 열심히 뛰겠다. 네. 이 약속을 첨언하겠습니다. 저도 세계 보니 때는 최고의 공사는 맡은 바 책임을 직분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서비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무대에서 그 우리 두 분을 소개할 때 그 정치인의 자질, 성실성, 도덕성, 능력 보증된 분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도 따뜻한 마음도 느낄 수가 있어서 예. 오늘 이 시간이 참 뜻깊은 시간이 됐네요. 따뜻한 마음 가지고 경기도와 군포, 과천시를 돌보시는 두 분의 의원님 되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짠! 아무튼 될까요? 이렇게 할까요? 자. It's back to before. I'm not that sure. I wanted to be